네. 자, 이제 우리 앞서서 정말 기초적인 단어를 배웠는데 우리 환경공학을 하는 사람이나 화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초적인 단위들이죠.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몰 농도, 노르말 농도. 이것은 우리 이후에 수질 지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각종 농도들을 나타낼 때도 당연히 사용이 되고요. 또 화학 분석식을 한다. 용액을 만들어야 되죠. 시약을 만들 때 당연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때의 농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응이라는 게 제가 이후에 다루게 되는데 그 반응함에 있었을 때의 특징이 참 잘 반영이 된 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몰 모든 분자 아까 기체들은 1몰이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몰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몰이라는 개념과 반응할 때의 한 개의 전자에 해당하는 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당량으로서 표현하는 노르말 농도는 정말 앞서서 퍼센테이지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가 뭐죠? 용액 1리터 속에 존재하는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2당량으로 반응을 해도 얘는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표현해요? M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뭘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 있네요. 몰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할 때 M 나오면 무조건 몰 퍼 리터로 이제 환산을 해서 하면 실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비교가 있어요. 자, 비교. 요게 이제 연구사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이렇게 표현된 단위가 있습니다. 이게 몰랄 농도예요. 몰랄 농도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M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용매 1kg당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몰 그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몰랄 농도라는 거 비교. 근데 이게 연구사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그 외의 시험에서는 좀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몰 농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구사 시험 문제까지 좀 살펴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드는데 그런 분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 몰랄 농도, 몰 농도 외에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단위들이 뭐가 있지? 정도는 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몰 농도는 사실상 반응에서는 좀 많이 안 되고 반응의 노르말 농도보다는 좀 사용 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반응이라는 개념에 조금 반응이다라는 걸 제가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이게 맞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물질이 서로 만나서 변화하거나 이게 상태가 이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전자의 개수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노르말 농도를 많이 써요. 근데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1몰이 2몰일 수도 2당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당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몰 농도는 우리 환경공학에서 쓰이는 분야들의 그 개수를 보게 되면 대체로 pH는 수소이온 농도로 나타내는데 수소는 무조건 1당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이온의 몰 농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노르말 농도라고 표현해도 같아요. 얘는 1당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pH 표현할 경우 수소이온 농도의 몰 농도, 수산화기의 몰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취한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pH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온화 상수, 그래서 평형 상수 이런 거 그때 표현할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량이죠. 우리는 화학 당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당량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다른 당량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화학 당량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화합물에 이제 얘가 화학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인데 우리가 아까 수소가 1g이 하나의 원자량이면서 얘가 1당량이에요. 그래서 수소 1g의 원자 또는 그의 등가량, 반응함에 있었을 때 수소 하나랑 반응할 수 있는 등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보게 되면 수소 2개의 산소가 결합이 돼 있죠. 그러면 물의 산소 1개, 16g은 수소 2개의 결합이 되니까 산소의 일당량은 얼마예요? 바로 16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제가 전자 1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수소 1g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전자 1개 또는 수소 1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바로 반응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과 관계되는 이러한 수소 1g 원자 또는 이와 동등한 화학적 등가량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Z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나눠드린 여기 다 넣기가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Z라는 것은요, 이렇게 당량이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 우리가 화합물의 그 그램 분자량을 이런 Z 값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서 산소가 2당량이다라는 건 뭐죠? 아까 산소 16g 나누기 전자수소 2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니까 이 전자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당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산소의 당량 1g 당량은 바로 8g이 되는 거죠. 그람 당량은 8g이다. 자, 우리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는 뭐 칼슘 같은 경우에는 1 원자량이 40g입니다. 40g인데 얘는 CA2+예요. 항상 전자 2개랑 반응을 하게 되죠. 2개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2개에 상응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2분의 40. 그래서 칼슘 이온 같은 경우, 칼슘 원자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1g 당량이 바로 20g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일 경우에는 분자가 반응하는.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뭐 K는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1분의 K의 분자량,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제일 쉬운 당량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게 화학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환경공학에서 산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산염기 반응에서, 즉 산이 뭐예요? 수소입니다. 아까 여기 수소 1g에 해당하는 이라고 그랬죠. 산 염기 반응, 수소와 수산화기랑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반응할 수 있는, 산 하나, 수소 한 개랑 반응할 수 있는 이 이제 뭡니까? 그람수가 되는데, 예를 들면 H2SO4는 수소가 2개가 나오죠. 그러면 H2SO4 분자량이 98인데 98을 2로 나누는 게 바로 H2SO4의 그람 당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염기 반응에 있었을 때 그냥 전자수 또는 아까 있던 수소와 아니면 수산화기와 반응, 수산화기를 낼 수 있는 당량, 수소기를 낼 수 있는 당량, 이런 식으로 내게 되고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산화한원 반응, 즉 반응에 있었을 때의 전자수예요. 이거는 반응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잘 나오는 게,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COD 분석인데, COD 분석에 보게 되면 뭐 중크롬산 칼륨법, 과망간산 칼륨법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중크롬산 칼륨법은 이거 하나밖에 반응이 없고,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에 산성과 염기성법이 이 산화수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라서 당량가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을 예를 내놨는데, 중크롬산 칼륨 같은 경우는 1몰 분자량이 294g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반응식을 넣어놨죠. 얘가 K 플러스, 그러니까 K 플러스가 2K 플러스. 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온화하려는 경향이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혼자 플러스로 돌아다녀요. 잘 결합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온화 유리가 잘 되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게 Cr2O7E 마이너, 아까 K가 플러스로 2개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크롬은 CR이니까 이상하네요. 크롬은 2개인데 얼마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산소는 무조건 2개의 전자를 뺏어와요. 근데 7개의 산소가 있으니까 14개의 전자를 뺏어왔는데 그 중에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산소가 뺏어간 전자가 총 12개입니다. 12개에 해당되는 게 크롬 2개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 1개당 몇 개? 전자 6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반응이 끝나고 딱 봤더니 H2는 이제 제로예요. 그럼 남아있는 전자는 뭐죠? 크롬이 3가예요. 2개의 크롬이 3가면 6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16개가 2개 있었으니까 12개의 전자가 6개로 변했죠. 그러면 그만큼 산화하는 반응에서 변경된, 관여된 전자수가 몇 개? 6개.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크롬산 칼륨의 그 COD 유기물 분해 반응에서의 이 A의 당량가는 6가다라고 표현해요. 6개의 전자가 관여를 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294 해서 얘네들이 그람 당량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산화한원 반응에서는 반응을 알아야 돼요. 반응에 있었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아는 것이 근데 이것까지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뭐 DO 분석이라든가 또는 COD 분석이라든가 알고 있는 분석의 경우에 한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죠. 당량 나오죠. 그래서 이 당량을 했으니까 당량 미리 아까 설명하면서 다 나와봤어요. 근데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산소 1g 당량은 몇 g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이 났는데 제가 어느 파일이 들어있는지를 못 파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최근이죠. 한 2015년도나 2016년도 상반기 지방직에 우리가 COD를 분석을 할 때 0.1 노르말짜리 중크론산 칼륨이나 또는 뭐 티오 아항산 칼륨 뭐지? 시약은 이름은 까먹었어요.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제 몇 그램으로 당량을 해당이 되는가, 뭐 아니면 산소의 몇 당량으로 계산이 되는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운데 그 문제를 푸는 요지는 뭐냐면 0.1 노르말짜리의 약을 넣어서 이 시약을 넣어서 이제 몇 미리그램으로 넣었고 그러면 BOD가 얼마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이 시약은 몇 당량으로 작용했냐예요. 자, 그런데 그 시약이 제가 기억을 못해도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죠. 왜? COD는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는데 이 미리그램이 산소 소비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르말짜리를 주게 되면 0.1 노르말짜리를 썼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얘가 이큐벌런트 퍼 리터를 넣었다라는 소리고 여기에서 뭐 몇 리터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을 할 때 얘는 산소의 당량으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당량을 이 미리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미리 이큐벌런트를 해서 미리그램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바로 산소의 당량이에요. 근데 이제 O2가 아니죠. 그냥 산소라고 표현할게요. 뭐 산소 O2도 마찬가지고 그럼 산소의 그램 당량은 얼마예요? 8g이에요. 8. 그래서 제가 미리 이큐벌런트 했으니까 미리그램이 되는 거죠. 지금은 맞춰주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여기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큐벌런트면 이큐벌런트 곱하기 8g의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얘는 0.1 노르말짜리의 일당량은 산소, 그러니까 COD의 몇 당량으로 COD 몇 그램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얘는 몇 당량으로 작용한 당량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한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당량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COD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적정을 하는 단위에서는 무조건 다 우리가 당량을 이용해서 원하고자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 노르말짜리 시약을 써서 보통은 0.25 노르말짜리를 쓰죠. 우리가 보통 희석하는 배율을 해갖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0.25 노르말짜리를 써서 얘가 나타나는 게 COD다. 그러면은 이때에 표현하는 것이 미리그램 퍼 리터가 얘가 COD다. 그러면 O2예요. DO다 또는 BOD다. 뭐 이렇게 DOD는 이렇게 적정을 해서 계산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전부 산소로 표현하는 애들은 바로 여기 뭘 하죠? 8g 퍼 이큐벌런트. 를 계산하게 되고 얘가 만약에 경도다. 또는 알칼리도다. 얘네들도 적정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0.25 노르말짜리의 시약을 썼을 때 이때는 환산하는 게 뭐죠? 8이 아닙니다. 자, 이때는 이 8g은 산소인데 이게 산소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CaCO3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CaCO3는 이게 100g이 얘네 1몰 분자량인데 2당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50이에요. 그래서 이큐벌런트 할 때 50g 이고 얘는 CaCO3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함에 있었을 때 우리가 당량이다라는 건 반응의 주체가 뭔지 그리고 또 뭐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게 단위가 뭔지 제가 악필이어서 미안합니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산소면 산소의 당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CaCO3면 CaCO3의 당량으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 1g 당량은 얼마인가? 당연히 답은 8g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노르말 농도. 노르말 농도 아까 당량 다 했어요. 그래서 당량 다 해가지고 반응과 관계되는 곳에서는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정으로 계산하는 거 COD, 역적정, 정적정 분석법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칼리도, 이제 경도 요거 전부 같은 법이죠. 그래서 산을 집어넣어서 이게 pH의 변화에 따라서 측정하는 거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넣었던 시약, 노르말짜리가 몇 당량으로 표현한다. 전부 이 노르말 농도로서 계산을 하고
그 외에도 산도 뭐 기타 등등 반응과 관계되는 것은 다 노르말 농도로 쓴다. 그래서 문제가 노르말 농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화학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뭐 분석법에 있는 당량까지 그리고 중화까지 전부 이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몇 개 뭐 많이 안 뽑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몇 개를 연습한 유형별로 뽑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뒷부분에 있죠. 제가 뒤에 모아놔서 좀 불편한가요? 나중에 정리할 때 이거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볼 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에 거 다 이제 덮어놓고 뒤에 문제만 풀면서 내가 어디가 약한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산화나트륨 40% 문제가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자, 40%짜리가 40%를 조제를 했어요. 자, 이건 뭐죠? 무게 기준이니까 100g 분의 40g입니다. 뭐 처음이니까 이게 뭐 용액이에요. 40g은 NaOH입니다. 자, 조제한 후 이 중에 100g의 용액을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100g 용액입니다. 그래서 용액 없어져요. 남는 건 지금 이 100g을 용액을 취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NaOH 40g이 있다는 소리고요. NaOH 40g을 다시 물에 녹여서 어디에? 2000ml 그럼 2리터에 녹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2000ml에 녹여서 얘네들 그냥 같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지금 얘는 없어졌으니까 20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20g per 리터가 되는데, 자, 이 용액의 농도를 그램 per 리터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노르말로 표현을 하래요. 그럼 노르말은 당량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aOH는 1당량입니다. 따라서 1몰 분자량이 그대로 당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OH 1몰 분자량은 보통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에서는 NaOH 1몰의 분자량은 얼마다라고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1몰 분자량이 40입니다. NaOH. 그래서 이게 1당량이에요. 그래서 이큐벌런트 퍼 리터라는 단위가 남고 그래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0.5 노르말이다. 굉장히 쉬운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잘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르말 농도 확인합니까? 정도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그나마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학을 있었을 때 시약을 제조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하긴 했던 문제 같아서 이거 넣었는데 이게 11번이 이제 몇 년도에 나온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요게 지금 이거는 7급 기출 문제였어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인천시 2007년도 인천시 7급 기출문제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7급이나 연구사나 9급 수준과 같은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기본적인 것일수록 더 그래요. 기본적인 거 확인하는 수준일수록.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파나는 요거 비중이 1.86이고 98% 농도 중량이래요. 얘가 몇 노르말인가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큐비런트 퍼 리터로 알고 싶어요. 자, 98% 농도다. 그러면 100g의 용액 중에 98g의 H2SO4가 있습니다. 자, 얘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리터로 바꿔주려면 용액의 비중이 1.86입니다. 그럼 1.86이라는 것은요, 1.86 kg per 리터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물의 밀도가 1kg per 리터고 이게 1입니다. 비중으로. 그래서 비중으로 주어지는 거 밀도로 물의 밀도로서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용액의 킬로그램이 이쪽에 있어야지 사라지겠죠. 그래서 1000g 용액 0,000g이란다. 미안합니다. 1.86 곱하기 10의 3승g이 이제 용액이죠. 이 용액은 몇 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1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르말 농도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램을 바꿔줘야죠. 얘는 2당량입니다. 2 이큐벌런트. 그래서 98g이 있게 되면 얘는 2당량이다. 그래서 거꾸로 했네요. 그램이 없어져야 되는데 98분의 2당량. 그래서 그램 이렇게 없어져야죠. 아까 그렇게 계산하면 그램 위로 남고 이큐벌런트 있고 단위가 이상해집니다.
환경공학에서는 계산식을 외우는 것보다 단위 맞춰주는 게 계산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적정법 같은 경우. 적정법도 바로 단위를 맞춰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게 되면 자 여기 98 없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12의 2승 없어지게 되고 2 곱하기 1.86 곱하기 10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잉? 계산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 하나는 1.86 보기가 잘못됐네요. 네, 위에 거 그대로 카피했네요. 그 위에 거, 이거는 제가 편집의 실수라고 여기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는 네 여기는 보기가 제대로 됐네요. 시판하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문제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9.3 노르말, 그 다음에 1.86 노르말, 그다음 37.2 노르말인데 1.86 곱하기 2 하게 되면 37. 뭐예요? 네, 저기 그렇게 되죠. 그래서 37.2 노르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보기가 잘못됐네요. 요거 이거 왜 못 봤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pH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H. 요 pH. 제가 이게 원래 환경화학에 있었을 때에 꼭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앞부분에 집어넣은 건 그만큼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정말로 환경공학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이름을 이해하듯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앞으로 당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pH. 우리 초등학생 다 알아요. 우리가 내리는 강우에, 정상적인 강우에, 깨끗한 청정 강우의 pH가 5.6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pH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단위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당연해서 이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pH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 자, pH의 정의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의 역수를 상용대수를 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거 여기도 있네요. 여기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취한 것이 바로 pH다. 자,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로그를 취한 값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로그 값을 취한 것은 숫자가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pH고 소음 진동 때 소리의 크기예요. 그래서 소음 진동 때 소리 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12승부터 이제 10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로그를 취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네. 자, 이게 마이너스로 취한 거는 얘가 원래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pH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는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편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타낸 단위예요. 편리하고자 해서 나타낸 단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100단위, 자연수 요걸로 표현하기 쉽게 표현한 건데 얘가 역수를 취한 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0 이제 10의 0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4승까지 쫙 있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0을 13개를 찍고 이를 써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양이죠. 이게 바로 깨끗한 물이 25도씨일 때 해리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얘 물이 여기에서 반응식이 너무 이제 당연하기 때문에 안 적었는데 물도 안에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OH-로 이온화가 되는데 물이 다 이렇게 이온화가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산에 의해서 막 반응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녹아서 이온화 되는 양이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이 엄청나게 작은 양만이 이렇게 해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 자체는 오히려 비전해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해리가 안 돼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물은요, 하늘에 내리는 강우조차도 물질이 녹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물의 수질오염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의 특성인데 물은 구조상 이게 산소가 좀 크고요. 수소가 작은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수소가 얘가 플러스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얘가 제로로 해서 중성인데 여기에는 이온, 양이온들이 몰려 있으니까 양이온처럼 작용을 해서 음이온들이 여기다 들러붙고 여기는 음이온이 존재를 하니까 양이온들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탁월한 용매다라는 게 물질에 이온들이 잘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질 얘가 구조상으로 이온이 아닌데도 이온 물질들을 잘 받아들이니까 이온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물에 많이 들어가죠. 그럼 물에 이온들이 존재하면 전류를 통해요. 그래서 전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수물은 비전해지지만 이렇게 아주 작게 아주 작은 양만 전해지다 보니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물의 구조상 물수 수중에는 이렇게 이온 물질들이 잘 녹아 들어가서 얘네들은 이제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전해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양이 25도씨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값이 커지게 돼요. 자, 근데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이럴 경우에 pH가 25도씨일 때 중성이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럼 pH가 7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가서 이온화적이 증가됐어요. 10배 증가됐어요. 그랬을 때의 중성일 경우에 pH는 얼마일까요? 자, 10배가 증가됐다면 10의 마이너스 14승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3승입니다. 그러니까 pH는 6.5가 돼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중성인 온도, 중성인 pH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증가되니까 수치가 커질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 이게 함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니까 25도씨일 때 요거 그리고 요걸 관계를 가지고서 그때의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해라. 그때의 수산화기 농도, 수산화기의 몰 농도를 계산하라. 이러한 거 pOH를 계산하라. 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걸 좀 오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정의 이걸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많아서 한 번씩 확인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 25도씨일 때 수소이온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수산화이온 농도는 25도씨일 때는 곱하면 얘네들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4승. 마이너스 14승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수산화기의 농도입니다. 몰 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산화기의 농도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예문이 여긴 안 나왔는데 예문은 10의 마이너스 9승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있는데 이게 0.5죠. 0.5니까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흐려가지고 자, 요런 개념은 그러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여기 지금 뒤에 있는 1번 문제죠. 그래서 1번 문제 우리가 뭐 물 1kg 내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계산하라. 이런 것들도 10의 몇 승 이거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H 6과 pH 2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pH 한 단위당 10의 1승씩 차이가 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10의 4승 차이가 납니다. 4 곱하기 10곱이 아니고 40배가 아니고 10의 4승이에요. 그래서 10,000배입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로그를 취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슬슬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쉬워 이거는 좀 졸릴 정도야 라는 표정이 보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pH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로 분류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 pH와 pOH의 곱은 14다 맞나요? 틀렸죠. 왜? pH는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해야 돼요. 그래서 10에 앞서서 수산화기하고 수소기하고 몰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근데 로그에서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곱이 아니라
합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그 다음에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용 로그 값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정의예요. 알칼리도가 높을수록 부식성이 강해진다. 요거는 이제 이후에 물에 대한 특징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환경공학에선 pH가 올라갈수록 사실은 절대적인 pH가 아니고 이게 녹아 들어가는 랑젤리에 인덱스라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얘네들이 이온화되고 또는 이온화되지 않는 그때 이온화되는 물질과 다시 돌아가서 침전물로 되는 반응 속도가 똑같아지는 상태, 이게 바로 평형 상태인데 평형 상태를 이루는 pH보다 pH가 높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침전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pH가 높을수록 침전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pH가 낮을수록 이온화되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pH가 낮을수록 물이 부식성이 된다 그래요. 왜? 이온화되니까 물질이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식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침전성이고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랑젤리에 인덱스처럼 얘네들이 평형 상태가 되는 pH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뭐 당연히 pH 6은 얘는 침전성이 물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냥 pH가 높을수록 침전성이라는 맞는 말. 근데 얘는 부식성이 됐으니까 틀렸죠. 알칼리도가 증가하면 pH가 내려가나요? 아니죠. 이건 이제 알칼리도 안 배웠어요. 알칼리도는 뭐예요? 수산화기. 난 중탄산염, 탄산염입니다. 얘네들은 물의 pH를 올라갈수록 존재하는 애들이 수산화기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알칼리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pH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pH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말로 물어보는 거, 수식으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수식으로 물어보는데 이거 시간 걸리게 하죠. 그냥 이런 거는 한번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 이제 할 때마다 다시 하는 편입니다. 왜? 안 외우거든요. 안 외우고 무조건 뭘 한다? pH는 해서 로그 마이너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얘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가 넘어가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pH 바로 나왔네. 그래서 답은 뭐가 틀렸지? 마이너스 pH는 로그 수소이온. 이게 맞는 건데 맞는 걸 골랐네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pH는 수소이온. 틀린 것을 골라라 이네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pH는 수소이온인데 수산화기온이라 이렇게 해서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한 번씩 싹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가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 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우리가 문제에서 물에 대한 상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수질 pH는 뭐 우리 환경공학에서 사용되는 용도를 보게 되면 물의 상태 평가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에서는 매일 체크하는 항목 중에 하나죠. 이 pH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물이 어떤 상태구나 바로 알 수 있고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처리에 있었을 때는 뭐 약품 집어넣는 다 이게 조건이 된다 안 된다에서 이 약품을 집어넣는 양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아가서는 이 물의 그 비용이나 또는 상태 관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수 상태에서의 pH가 어떻게 변하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뭐 환경화학이다 아니면 화학이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 물속에서의 알칼리도 유발물질 이러한 것들이 상태 변화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중에서 이제 물의 pH는 무엇의 비율의 차이다, 무엇의 비율 때문에 결정된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와 탄산가스, 탄산염입니다. 탄산염의 형태가 어느 게 더 많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6.5가 있는데 6.5 이하부터는 이게 CO2입니다. CO2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우량이 5.6이죠. 그래서 강우량이 5.6인 이유가 뭐죠? 바로 대기 중에 CO2. 대기 중에 조성물질 중에 네 번째로 많은 게 CO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없어도 CO2가 녹아 들어가서 이것이 pH가 5.6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지금 6.5 이하부터 CO2가 증가된다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수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물은 약산성이 돼요.
약산성이 되고, 그런데 얘네들이 pH가 올라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뭘로 변한다? 요 다음에 요 식이죠. 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서 녹아서 뭘로 변하냐면 중탄산염이 돼요. 이 중탄산염은 어디 pH에 존재하느냐면 pH가 약 8 정도에서 가장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pH 8 정도, 중탄산염이면 pH 8 정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구나. 아까 이산화탄소는 6.5 이하에서 많이 존재를 했는데,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서 물과 반응을 해서 중탄산염이 되자마자, 물론 수소이온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얘가 거의 물이 이제 이 중탄산염이 많은 물은 pH 8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탄산염이 되고, 이 중탄산염이 또 많아지게 되면 또 무슨 반응을 하게 되느냐면, 자, 중탄산염이 많아지게 되면 얘는 또 탄산염을 만들어요. 그래서 탄산염을 만들고, 탄산염은 다시 또 뭘 만드느냐면 중탄산염과 수산화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탄산염은 또 뭐죠? pH 9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pH 10 이상이 되게 되면 뭐가 많이 생겨요? 수산화기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지만 이것이 pH에 따라서 pH가 8 정도는 중탄산염이, 그 다음에 pH 9 정도에서는 탄산염이, 그리고 pH 10 이상에서는 수산화기가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H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알칼리도 유발 물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탄산가스가 물에 녹아 들어가서 변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중에서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충분할 경우에는 탄산가스의 농도 변화가 pH의 변화를 유발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식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반응식에 대한 개념들이 밑에 나오게 되는데요. 폭기를 시키는 게 먼저 나왔네요. 자, 폭기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폭기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미리 공부하는 거네. 폭기를 시킨다는 것은 공기와 물이 많이 접촉한다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공기와 물이 많이 접촉하게 되면 이 공기 중에 있는 물질이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물에 있는 물질이 공기 중으로 많이 노출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를 우리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개수는 탈기 개수, 그리고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걸 제폭기 개수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접촉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표면적이 넓어져서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기체가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공기 중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물론 산소도 많지만 이산화탄소도 많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수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작다면 공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은 pH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자연수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폭기를 시키게 돼서 많이 날아가거나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들어오기 전에 일단 많이 날아가야 얘네들이 농도가 낮아지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있던 애들이 날아가게 되면 미처 들어오기 전에 안에 알칼리 유발 물질이 하나 나갔네? 탈기 개수에 의해서 하나가 나가자마자 들어오기 전에 얘가 먼저 상태 변화해서 채워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채워 놔버려요.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제폭기 개수에서 들어오는 양은 줄어들게 되고 나가는 애만 있게 되죠. 나가는 애만 있게 되는데, 그때 얘는 뭐죠? 얘가 이 중탄산염이 이산화탄소를 채워 넣어버립니다. 채워버리면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죠? 수소이온이 없어져요. 수소이온이 없어지니까 또 얘네들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중탄산염이 또 하나 뭘로 변해요? 탄산염으로 변하면서 수소이온을 채워놔줘요. 그럼 중탄산염이 이산화탄소 만들어서 채워놓고, 없어진 수소도 채워놓고, 중탄산염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탄산염 나왔어요. 근데 중탄산염은 1당량이에요. 알칼리도는 1당량, 당량의 합으로서 환산을 하죠. 그래서 2당량이 사라져서 2당량이 채워졌어요.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손실이 없습니다. 2당량이 됐으니까. 그래서 알칼리도 유발물질은 중탄산염에서 탄산염으로만 바뀌었고, 탄소의 농도도 수소이온 농도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탄산염은 pH 8에서 존재하고 얘는 pH 9 이상에서 존재를 하다 보니 pH 9 정도의 물이 되는 거예요. 폭기를 시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커져서 pH가 낮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증가하더라. 근데 이제 계속 가속화되면 뭐가 됩니까? 이 중탄산염은 9 정도에 존재하는 애라서 그냥 빨리 변하는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얘는 많아지게 되면 다시 물과 반응해서 중탄산염과 수산화기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이온 농도는 변함이 없는데 수산화기 농도만 증가돼요. 이당량이 사라져서 이당량이 생겼기 때문에 알칼리도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도의 양은 변화가 없는데 pH만 올라가요. 그래서 자연수 중에서는 이렇게 폭기만 시켜도 pH가 올라갈 수 있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순수한 물이에요. 정수한 물입니다. 정수한 물을 막 폭기시켜요. pH가 올라가나요? 내려갑니다. 정수한 깨끗한 물은 내려가게 pH가 약산성 5.6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알칼리도가 충분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H가 올라간다. 그것은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이것을 채워주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거 제가 거꾸로 돌렸군요.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호소수, 자연수, 하천수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소수이다, 하천수다 하면 이렇게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충분한 물이다라고 조건을 준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가끔 환경공학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줄 때, 풀이 특강을 해줄 때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이 조건은 호소수예요. 알칼리도 충분하고요. 광합성 미생물이 많다. 유기물 굉장히 많으며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용존산소가 과포화 상태, 밤에는 완전히 호흡으로 인한 용존산소가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구나. 일사량이 많다.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광합성 때문에 낮에는 용존산소가 과포화가 되고 밤에는 호흡 때문에 용존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뭐죠? 밤낮 편차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도가 충분하니까 이때 아까 설명 안 했나요? 조류가 빠졌네요. 조류가 번성해도 마찬가지죠. 조류는 광합성을 하면서 수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나 탄산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소비를 먼저 해버리면 이 탄산염 같이 중탄산염과 같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앞서와 같은 똑같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알칼리도 유발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pH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낮에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할 때는 pH가 올라갑니다. 밤에는 호흡을 해서 용존산소 고갈뿐만 아니라 얘를 거꾸로 작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pH가 급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밤낮의 편차가 커지고 완전히 확실한 것은 미생물, 광합성 미생물이 많다, 알칼리도 충분하다, 그럼 낮엔 pH가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의 환경공학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보게 되면 거의 이거는 똑같은 조건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조건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아니죠. 자, 광합성을 이루어지니까 얘네들이 용존산소가 과포화되면 우리가 용존산소의 농도가 물의 자정 속도라고 되는 자정 능력이며 자정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용존산소를 과포화시키기는 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용존산소를 늘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유기물량을 늘려요. 자기 자신의 세포를 늘리고 유기물량을 늘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기물량이 많다라는 건 결국은 물이 나빠지고 용존산소 고갈로서 정화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꾸준히 감소한다 이런 패턴은 없고요. 경도가 증가한다. 경도는 여기에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꾸 거꾸로 가네요. 자, 여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